저랑 좀 많이 닮았다고 느꼈어요. 박종진 앵커와 윤석열 왜냐면 대통령? 사람을 좋아해. 아, 노래도 좋아하시고. 호탕해. 네. 예, 저도 노래 듣는 건 좋아해요. 근데 그분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네, 부러웠습니다. 노래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이야. 네. 그리고 굉장히 호탕해. 네. 그리고 좀 남자답다라는 표현 이런 거 있죠. 네. 네, 그런 거 과거 기준으로 좋아요. 볼 때. 네, 과거의 기준으로 볼 때. 네. 그러니까 호탕하고 후방한 건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정말 목소리 큰 두 분 모셨습니다. 아, 기대가 아주 큽니다. 목소리만 마우스 복싱 우리 박종진 지금 뭘로 불러드려야 전 됩니까? 캐도남마 앵커로 해주세요. 전 캐도남마 앵커. 예, 저는 뭐 캐도남마가 대한민국 그 유일한 데일리 네. 생방송 시사 토크 네. 저 프로그램 내가 이제 그 문을 연 거지. 그때가 좋았죠. 그 혜택을 받은 것도 네. 우리 또 정영진 씨 맞습니다. 혜택을 받은 네. 거고 그거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어요. 네, 네. 그거 그래서. 그만둔 거 굉장히 후회하고 계시죠? 예,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방송할 때가 제일 행복해. 아니 제일 행복해. 이제는 근데 어찌됐든 네. 그 옮기셨으면 그 옮기신 곳으로 뭐 예를 들면 이번 서구 출마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천 서구 출마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방송에서 네. 그렇게 큰 안 도움은 먹혀. 안 돼요. 네. 아, 캐도남마가 뭐냐, 여전히 그냥 제일. 캐도남마 앵커 하면 되고 네. 소신껏 얘기. 학교 다닐 때 그 반장이나 회장 선거 하셨죠? 나가봤죠? 아, 저는 안 나가봤습니다.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정치판에 오신 거예요? 네. 아, 참. 그게 무슨 아니야, 매우 중요하다니까. 아, 중요해요? 그럼 아, 많이 초등학교, 해보셨어요? 중학교 때 해봤죠. 고등학교 때도 해보고. 확실히 다르구나. 아, 확실히 다르죠. 당선 경험도 있으시고. 많이 떨어지고 네. 뭐 된 적도 있고. 아, 근데 그 DNA가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총학생회장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정치 지금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 내가 당에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네. 반장 이런 거 안 해본 사람이 여기 처음이에요. 출마했어. 아, 자, 그분 반장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상호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 만났죠. 예, 네. 처음 뵙고요. 네. 실제로 뵌 건 처음이고 반장을 안 해본 게 아니라 반장 선거에도 안 나가봤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정치하시겠다. 아, 네. 아. 이런 걸로 싸울 줄은 몰랐어요. 네, 이 조상호 근데 부위원장. 오늘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막 얼굴이 엉망 거울을 안 보고 와가지고 나 이거 TV인지도 몰라. 아니 잘 몰랐어. 이렇게 잘 나가는 줄 몰랐네. 아니 네. 오늘 저 정신 잘 챙기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 조상호 부위원장이 대단한 분이에요. 네. 저는 근데 네. 진행자만 오래 했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 자리가 사실 제 자리가 맞고 네.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지. 네. 그 질문에 막 해서 잘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그렇지만 전 투박하지만 네. 진실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 정직하게. 뭐 교활하고 이런 거 싫어해요. 저는 교활하고 진실되게 알겠습니다. 얘기해요. 네. 교활하게 아니, 얘기하겠다. 진실되고 투박하게 그러면 왜 네. 나오신 거예요? 불러서 우리 아니야 여기 우리 말고 없으니까. 선거에. 선거예요. 그 뭐죠? 무언가 대한민국이 좀 답답해서 답답하고 네. 또 마침 여러 가지 그 이제 하늘의 계시라는 게 있어요. 좀 이렇게 느낌이 네. 그 굉장히 필이 중요한 거거든요. 필이 중요해요. 네. 아 이번엔 나가 또 한번 나가야 되겠다. 아하. 근데 더 중요한 건 네. 서구의 주민들 4년 네. 전에 나가서 떨어졌잖아요. 은평에서 제가 또 한때 오래 살아서 은평에서도 주민들이 계속 찾아와서 네. 꼭 은평으로 나와달라고 네. 부탁을 했었고 네. 서구 쪽에서도 막 나왔는데 그래도 한번 지난번에 나갔던 데 나가는 게 네. 굉장히 그게 난 예의라고 생각을 했고 아. 그래서 서구 을로 네. 그 이제 이번에 좀 이제 선거구 획정안이 바뀌긴 했지만 네. 청라 1, 2, 3하고 검암 경서 연희동에 될 것 같은 이번에 필이 또 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네, 느낌이 좋은데 이제 사람이 입방정 떨면 안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느낌이 좋아요. 아. 근데 저는 굉장히 느낌으로 그 네. ENTP 뭐 이런 거 뭐죠 그런 거? 예, 뭐 MBTI? MBTI. 네, MBTI, 네. 네. ENF, 뭐죠? ENFP. 조상호 부위원님 굉장히 한심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신 것 같은데 내가 이런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아니요, 되나?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아니죠? ENFP의 이 F, feel 중요하죠. 아, 필 중요하시고. 네, 필 중요하게. 네, 이번에 필 좋죠 지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오셨습니다. 네, 네. 요즘 저 정치 뉴스는 보고는 계시죠? 아니 잘 안 봐요. 내가 이제 선거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남이 뭐 하고 이러는 거 신경 쓰다가 근데 정치 현안에 대해서 또 입장 같은 게 막 어떤 질문을 해도 다 제 입장은 있죠. 예. 네, 그래서 잘 몰라요. 내용은 잘 모르니까 알아서 질문해서. 지금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네. 용산이랑 약간 갈등이 있었다 봉합된 것까지는 알고 계시죠?
그것도 뭐 두 분이 아시겠죠. 봉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그러나 이거는 확실하죠. 네. 두 분은 굉장히 믿음과 신뢰의 관계이기 때문에 네. 그 얼마 전에 그런 뉴스 나올 때도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게 예를 들어 잠깐 뭐 갈등이 의견이 있을 수 다를 있으나. 수는 있고 갈등은 있을 수 있으나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아 그래요? 저는 확신했는데 제 말대로 됐잖아요. 저 믿음과 신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두 분의 의견이 100% 같아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이른바, 그렇습니까? 용산 아바타설은 사실이었다. 아 근데 아바타라는 단어가 예. 그게 영화 제목 아닌가요? 예. 네. 그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용산 아바타설은 나는 별로 안 좋아해. 그거. 사실이고 그다음에 그럼 뭐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 아바타라 그러면 좋겠어 기분이? 이재명 당대 제가 뭐 이재명 당대표 내가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 입장이었으면 그 네.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 많이 들었어요. 누가 무슨 아바타야? 아니 왜냐면 제가 꺼낸 말이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 그냥 꺼낸 말이에요. 인간적인 얘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내가 또 뭐 민주당에서 맨날 아바타라고 그러더니 내가 무슨 아바타냐 본인 입으로 꺼낸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아바타라는 말은 제가 듣는 분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얘기인가? 아니야. 예를 들어 최욱의 아바타 그럼 좋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건 아니. 정영진은 정영진이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아바타인 건 인정하시는 거군요. 저는 아바타기 때문에 들으니까 나는 기분 나쁜 인정한 적이 거잖아요. 없어. 그리고 난 두 분을 다 만나봤어. 네. 절대 두 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연하죠. 비대위원장 다 만났죠. 윤 대통령 언제 만났어요? 검찰 그 중앙 그 본부장 할 때 아 그래요? 서울중앙지검장 하실 때 만났고 그때 이제 뵀었고. 선거 전에도 네. 저는 이제 크리스찬인데 네. 그 기독교의 전체 모임에서 지지 선언하고 막 할 때 네. 그때 제가 직접 현장에서 대통령하고 만났습니다. 직접 그럼 만나보신 입장에서 그리고 대통령 지지했고 지원했습니다. 그럼 어떤 분입니까 대통령은? 굉장한 이 사나이,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굉장한 그 진취적인 기상을 느꼈죠 저는. 진취적인 기상. 조폭식 충성을 느꼈습니다. 조폭식 충성. 아니 이런 식이구나 방송이 여기가. 여기가 예의를 지키거든. 언어의 예의를 지키는데 여기는 아니고 조폭식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조폭이라는 말씀을 그분은 조폭을 잡는 검사 쓰시는 근데 원래 이유는 뭐예요? 악대, 그러니까 저기 뭐 거악을 상대하다가 스스로 더한 거악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 지금 특수부 검사들의 모습이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예를 들면 본인은 이게 굉장히 나쁜 범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나쁜 범죄인지 여부는 그 본인이 먼저 판단하고 아니, 그러니까 확정 지은 다음에 수사하는 게 아니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면서 어떤 게 진실인지 보여지는 건데 네. 이게 특수부 검사들의 특징은 어떤 범죄를 거악이라고 규정을 지어요. 그다음에 먼저 규정을 짓고 결론 내고 그다음에 그걸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맞춰지는데 조각이 안 맞춰진다. 그러면 그 조각을 억지로 떼서 붙이죠. 그걸 우리는 수사 조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그게 기자들도 우리가 취재를 나가기 전에 먼저 어느 정도 왁구에 맞춰 여기 신혜원 기자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그 취재 대상의 인터뷰가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그렇게 하고 기사를 쓰긴 그런데 해요. 갔는데 진실이 다르면 다른 진실이지만 자기가 원래 마주한 진실이 원래 계획했던 진실과 다르게 되면 마주한 진실을 보도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렇잖아요. 검사도 그렇게 근데 검사는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보통의 검사 되시려고 했죠. 아니요, 저는 검사 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어요. 변사 저 성적은 검사 떨어진 거 아니에요? 성적은 검사 이상은 성적은 됩니다. 그럼 판사도 안 하시고? 네. 저는 검사 이상의 성적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됩니다. 저 확인을 어떻게 할 건데? 38기니까 동기들이 있으니까 다 알죠. 10반 A조입니다. 10반 A조. 네, 이렇게 딱 나오면 됩니다. 네네네. 저는 성적은 되게 좋은 편이에요. 굉장히 좋았는데 연수원 성적이 좀 안 좋았나요? 연수원이 좋았어요. 거기 좋았어요. 뭐 인신공격을 하고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검사라는 조직이 네. 대한민국의 공무원 조직이고 제가 모든 검사들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특수부 검사들. 질문이 지금 대통령 만나봤는데 어떠신가 했는데 아주 진취적이다. 그리고 저랑 좀 많이 닮았다고 느꼈어요. 박종진 앵커와 윤석열 왜냐면 대통령? 사람을 좋아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고 노래도 좋아하시고 호탕해. 저도 노래 듣는 건 좋아해요. 근데 그분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굉장히 호탕해. 그리고 좀 이렇게 이런 표현 쓰면 또 문제이지만 하여튼 좀 남자답다라는 표현 이런 거 있죠. 그런 과거 거 기준으로 좋아요. 볼 때. 과거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러니까 호탕하고 호방한 건 좋아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죠. 예를 들면 그 호탕하고 호방한 성격
을 가지고 예를 들면 나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잠깐 뵀지만 박정진 그 앵커로 전 앵커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하여튼 편하게 부르세요. 형이라고 불러도 그냥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조은진 형님이 보니까 굉장히 품도 넓고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치면 아주 좋은 분이죠. 그냥 좋은 형님이에요. 근데 거기를 넘어서서 따르지 않으면 보복하고 죽이고 그다음에 누군가 누굴 죽인 적 있나요? 아니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의 처음 듣는 얘기를 아니 왜냐면 형사 절차에서 누군가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사회적인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니 사회적으로. 꼭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사망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없는 경제사범을 있는 경제사범으로 만들게 되면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결론 난 게 있나요 혹시? 아니 지금 예를 들면 본인과 부인, 그다음에 장모님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아니 수사 잘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이미 잡혀 있잖아요. 남한테 10원짜리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프레임을 잡아놓고 시작하니까 자기들 편은 다 무혐의가 되는 거고. 저런 중대범죄 예를 들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결론 아무것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옛날 대선 후보 때도 계속 그러잖아요. 이미 결론 내놨다. 그렇죠. 저런 중대범죄자하고 내가 왜 토론을 하냐. 그러니까 저렇게 미리 확정적으로 자기 생각을 굳혀놓고 얘기가 길다 굉장히. 이렇게 내가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이제 판사나 검사나 경찰이나 기자나 이런 직종이 저도 기자 하면서 어떤 열정이 넘치다 보면 약간 오보가 나온 경우도 있고요. 검사도 우리 과거에 뭐 다른 사건 대통령과 관계없는 보면 범인이 아닌데 범인으로 가서 억울하게 옥살이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옛날 군사 독재 시대 때 안 되지만 그 판사분들도 억울하게 운동권 선수들, 운동권 우리 옛날 고생하셨던 그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들도 다 구속시키고 그럼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서 검사나 경찰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실수하거나 후회한 경우는 많아요. 대통령이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직업들이 그럴 수 있고 저도 제가 경제부 기장할 때 기업에 관한 기사 잘못 써 그 기업이 굉장히 힘들어졌을 때 너무너무 죄스럽고 미안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오보나 이런 측면에서 있는데 모든 기자들이 경험을 하고 기자가 이제 그만두면 그거에 대한 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굉장히 그분한테 미안하고 찾아가서 이제 그런 어떤 직종인도 변호사도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이랑 어차피 변호사라는 게 이쪽 편을 들게 돼 있잖아요. 저쪽 편인데 제가 볼 땐 저쪽 편이 더 맞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돈을 받았으니 이쪽 편을 어찌 됐든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이런 쪽에서 특별히 다른 거고 이런 쪽에서 좀 마음이 아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겼어. 내가 너무 변호를 잘해서. 그럴 때 조금 죄책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아까도 그래서 조진희 형님이 괜찮은 분이에요. 왜냐면 굉장히 이렇게 후방한 것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고 저런 분들이 정치해도 돼요. 왜냐면 가진 권력의 크기, 그 권력의 크기에 대한 그 무게감 같은 무게감을 스스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권력의 크기만큼 그게 잘못 누군가를 짓눌렀을 때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진실은 언젠가 다 밝혀지니까요. 우리 저희 변호사님 말씀 잘하시네. 진실은 밝혀집니다. 아니, 내가 안 밝혀지는 진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밝혀졌잖아. 화성 살인 사건 나 그게 끝까지 안 밝혀지는다 했더니 결국은 밝혀졌어.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인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일단 최근에 지금 있는 정치권 사실은 언어에 있고 그게 다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맞는 얘기. 정치권에 있는 사실은 언어에 있어. 몇몇 뉴스들 좀 여러분께 두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일단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그게 이제 본인은 나의 결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저거 아무리 봐도 좀 압력 받아서 결정한 거 아니냐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결단이든, 그러니까 진짜 누군가가 거의 협박식으로 압력을 넣든 결론적으로는 동일한 거예요. 뭐냐면 대통령실에게 부담이 된다라는 데 대한 판단이거든요. 정무적 판단이에요. 그럼 대통령실이 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대한 관계에서 왜 당에 부담이 될까? 그거는 대통령실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했던 얘기들이 불편하고 저 사람이 그 총선에서 중요한 자리로 가게 되는데 굉장히 심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물러났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통령실의 요구를 수용할 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아바타는 말씀 싫어하신다니까 그냥 용산 출장소장으로서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그대로 보여졌다. 참 말을 참 어떻게 지금 무슨 뭐 은행 보통 지점장 할 때 출장소 이런 게 있는데 참 그만큼 이제 용산 뜻을 못 거스르고 용산대로만 간다 이런 의미겠죠. 비대위원은 공인의 계사예요. 그리고 양심 선언하신 분이고 참여연도 있고 만나보셨죠? 여기 출연하셨었죠. 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제가 제 후배지만 참 정직한 친구예요. 소신도 있고 전 높이 봅니다. 이제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뺏겨서 아쉬운 건 내가 알겠는데 아니 저는 그분 개인의 선택을 편애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그 이분 아까 뭐 자꾸 뭐 그 중요한 뭐 어쩌고 마포울인데 우리로 치면 마포울이 사실은 험지예요. 희생하겠다. 정치는 희생하는 사람한테 박수 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김성동 위원장이 있었잖아요. 김성동 위원장 그날 얼굴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고 착한 거죠. 경률이가 착해서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또 사천 논란으로 인하여 아까 대통령 얘기했는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부담을 덜어준 거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스스로. 여기는 대통령하고는 관계가 없죠. 여기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부담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실과의 관계. 아니 언론에서 부담을 많이 줬죠. 보여준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완전히 실수한 게 결과적으로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런 식으로 공천 논란에서 옥천리 진짜 맛있다 이거. 말 좀 끊지 마세요. 이거 그렇게 협찬이라면 PPL. 그건 해야 되는데 좀 말 끝나 마셔야지.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공천에서 빠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김동성 그 지역위원,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당협위원장만 바보 된 꼴. 김성동 당협위원장만 바보 된 꼴이에요. 이건 왜냐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기다가 김경률 비대위원을 언급함으로써 여기에 마포울에는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있든 없든 여기는 경쟁력이 안 되는 곳이구나. 그런 상처를 줬고 그런 상처를 이미 줘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실상 난도질해놓고 지금 보고 민주당 후보랑 붙으라고 하면 이게 회복 가능하겠습니까? 조상호 변호사는 불가능합니다. 요번 그 사퇴에 대해서 용산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거에 무게를 더 두시는 것 같고 우리 박종진 앵커께서는 그보다는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안 써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얼마나 많은데 사천 논란 때문에 조금 더 아마 그러면 이관섭 비서실장을 잘라버려야죠. 대통령의 말을 오욕한 거잖아요 지금. 그것도 여당 대표를 상대로. 근데 이제 그럼 당장 잘라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통령의 말을 옮기는 과정에서 자기가 임의로 말을 더하고 보태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정부하고 여당, 정부 여당 사이에 갈등을 조장했다. 이거는 중대한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언웨에 있다니까요, 항상. 진실은 변하지 않는 거고 상식에 의거해서 생각하면 돼요. 그런 일로 이게 이렇게 복잡하고 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조금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그 대통령이라는 직이 어마무시하게 할 일이 많은 외교부터 이런 것까지 신경 쓰기 어렵다. 그 비대위원도 한두 명도 아니고 열 몇 명인데 다만 이제 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민주당이 파놓은 함정에 어떻게 보면 착한 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좀 빠지는 듯한 느낌을 그런 생각이 좀 전 들어요. 좀 선거에서는 정정당당하게 함정 같은 거 하지 말고 프레임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개혁이 필요한 거고 정치가 이렇게 후진국으로 가는 우리나라 경제는요 A급이거든요. 그렇잖아요. 10위권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정치는요 완전히 C급 D급이에요. 현재 정치요? 그렇죠. 현재 그렇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대통령 포함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은 저는 이제 뭐 정치판에 대통령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대통령은 이제 행정부의 권한인데 정치와 연관은 되어 있지. 정치는 저는 그래도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존재를 정치에서 뗀다는 건 그러니까 연결은 돼 있는데 국회를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정치 혐오적인 생각이 왜냐하면 우리가 또 그 결혼하면 뭐라 그러죠? 허니문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야당에서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 사실 1년 정도는 도와주는 게 우리의 어떻게 관례상 정치의 관례. 그런데 그런 기간도 안 줬어요. 저는 그때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을 들어와요.
굳이 그것도 3일 근무한 사람의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네. 그런데 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허니문 기간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아유, 이제 그만 좀 싸우고 우리 힘들어 죽겠다. 민생 좀 챙겨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많죠. 되게 네네네네.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려요. 왜냐면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희도 싸우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여당이 명백히 잘못하고 있는 걸 지적은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야당이 뭘 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집행력도 없는데 네. 대통령이 그거 압수수색 시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대통령이 절대 압수수색 안 했다. 아니 그러면 검찰총장 잘라버려야죠. 그걸 그렇게 대통령 마음대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국회 시정연설을 하기 하루 전날, 하루가 이틀 전날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을 해요. 그러면 야당 보고 시정연설에 그래놓고 박수 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건 이제 대통령이 지시한 건 아닐 테니까라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신다는 거죠. 항상 그 역사나 이렇게 정부에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워딩을 이재명 어떻게 보면 당 대표랑 의견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 내용을 방송에서 할 수도 있죠. 그죠? 네,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조상호 우리 부위원장에게 이것도 이재명 당대표가 시킨 거다 이렇게 오해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오해를 받는 일도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 그런 정도의 오해인 것 같다. 아니, 여기는 충성해서 지금 공천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지금 이거 뭐에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 말 짜증 날 때 한번 쓰는 겁니다. 야, 근데 요청기가 참 맛있네. 저도 그래요. 근데 정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공직자들은 예의주시해서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관례상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초식을 보여줘요. 뭐냐? 야당 대표를 단 한 차례도 만나질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만났죠. 이거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수사 중이라서 아니요, 아마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근데 이런 전무후무한 일을 하고 있으니 이건 어떤 신호냐? 저 야당 대표는 내가 카운터파트를 인정하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밟어. 이런 신호로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아니, 사람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수사 중인 사람이었고 오해가 그 있을 수 있어서 그러면 지금 수사 중에 야당부터 수사 중이었거든요. 여당 인사들도 만나지 말아야죠. 지금 수사 중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수사 중인 사람은 안 만나셨을 거예요. 본인도 수사를 받고 계세요 지금도. 본인이 뭐로 봤습니까? 아니 지금 기소 중지돼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 기소 중지돼 있어요. 왜냐면 지금 대통령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요, 헌법 그러니까 당선이 돼서 이제는 받지 않습니다. 아니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불소추 특권이 무혐의 처분하지 않았어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기소 중지해놨지. 그러니까 수사 중인 건 아니고 수사 대상인 거죠. 나중에 기소 중지는 수사 대상이에요. 그 끝나면 나중에 이제 수사 제기하잖아요. 제기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배우자도 만나지 마셔야죠. 그리고 지금 실형 확정받은 장모도 만나지 마셔야죠. 그러니까 왜 수사 중에 배우는 지금 안 만나고 있겠죠. 당연히 말같지도 않은 걸 배우자도 만나지 마셔야지. 헌법에 배우자는 지금 수사 중인데 아직 저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변호사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계속 얘기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아직 무혐의 처분을 안 했어요. 이 윤석열 정부 검찰도 계속 수사 중인데 현재 기소 중인가요? 기소가 아니라 수사 중이에요. 무혐의 처리가 안 됐죠. 정확히 수사 중이에요. 자, 뭡니까 형사소추권,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원래 검찰이 다른 얘기예요. 원래 6개월 내에 종결하게끔 돼 있어요. 원래 그죠? 무혐의. 근데 이거는 검찰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사 사건 우리도 거예요? 실수해서 만약에 기소가 됐든 불기소가 됐든 그러면 무혐의 처리로 최종 종결권, 수사 종결을 해줘야 되는데 수사 종결을 안 해준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근데 지금 검찰 책상 속에도 수사 종결등에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고 우리 기자들도 취재를 하기로 지시를 받았는데 그냥 여기 쌓아놓은 게요. 제가 경제부장은 이만큼 됐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오늘 기사거리 없냐 그러면 여기 밑에서 뜨끈해서 보거든요. 사실은 종결되면 버려야 되거든요. 지금 그거 제가 말한 게 맞거든요. 대한민국을 이 정도로 뒤흔들어 놓고 있는 사건을 아직도 제대로 처리 안 하고 지금도 캐비넷 그러니까 이거를 무혐의 처리를 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난 오케이인데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검찰이 그 무혐의를 상황에서 수사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고. 아니죠.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수사에 대한 결과를 안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미 관련자들 다 구속됐잖아요. 관련자들이 구속됐는데
그 관련자들이 한 행동에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그때 불러서 이분도 다 그때 김건희 여사가 전화 주문을 안 넣었더라면 그 부분은 이 사람들이 무죄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조사한 거예요. 아니요, 지금도 조사하고 있어요. 윤석열 검찰은 뭐 하고 있습니까? 요 얘기 이제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 잘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 얘기는 지금 현재 양측의 주장이 계속해서 좀 뭐 접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책상 속에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있고 사실상 이거 일부러 못하게 막고 있다는 이제 생각을 좀. 홍준표 우리 그렇게 2년 넘게 수사 결과를 못 내리니까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특검을 요구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반대할 때. 야, 검찰이 수사할 기회라도 줘야지 했는데 너무 많이 줬어요, 기회를. 꼭 선거 앞두고 이런다니까. 아니, 선거 8개월 전에 저희가 했습니다. 그거 빨리 끝냈어요. 벌써 이 민주당이 참 그런 게 협조를 안 해주니까 이게 사람의 어떤 심보가 좀 끝나고 그죠? 총선 끝나고 그리고 꼭 선거 앞두고 이런다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 주장은 이러면 안 돼. 한참 그럼 전에 국민이 헷갈리지. 한참 전에 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안 받아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맞아요. 지난 4월에 했습니다. 4월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작년 4월에 했어요. 이 도이치뱅크 사건도 문재인 정부 때 도이치뱅크가 아닌가요? 도이치 못했어요. 미안해. 이거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정리해 줬잖아요. 나 도이치하면 뱅크밖에 생각이 안 나서. 내 경제부장이었잖아. 도이치 못했으면 나 잘 모르겠어.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너무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거 때 이러면 안 돼. 알겠습니다. 정정당당히 승부해야지. 왜 자꾸 발목 잡고 뭐 이상한. 근데 이렇게 하면 확실히 국민의힘 선거에는 굉장히 악영향이에요? 악영향 이게 좋을 게 뭐 있어요. 절대 좋지 않죠. 아니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그 드루킹 특검 사건도 우리는 선거 직전에 받았어요. 지방선거 직전에. 그렇게 국민들에게 그래 너희들 편을 감싸고 돌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주는 게 오히려 선거 전략상 더 좋습니다. 그거는 정부하고 여당이 그러니까 대승적으로 정치가 후진국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남이 했다고 또 하고 뭐 말 좀. 그 민주당은 참 민주주의를 하고 절차적 민주주의 하는 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라고 해서 민주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적으로 잘 하세요. 그럼 뭐를요? 내가 뭐든지 뭐 하는 게 보면 민주적이 하나도 된 게 없어. 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그 당 대표의 어떤 뭐 그 독재,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사당화돼 있다. 왜냐면 그럼 사당화돼 있고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게 민주주의거든. 저희 다양성 인정해 준다고. 절대 여기 보면서 이번에 연대제 정천 의원 이원 후보 왜 그만둡니까? 그 다양성 인정 안 해주고 공천 안 줄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는 경선 다 한다 그랬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요. 근데 경선을 못 하겠다고 나가시면 안 되는 거죠. 박용진 그 김종민. 아니요, 박용진 의원은 경선하시겠다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도 하여튼 그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이제 너무 사당화돼 있고 이재명 대표. 그게 나는 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했잖아요 지금. 조금 했죠. 조금만 해. 나 조금만. 옥천이 맛있네요. 조금만 한다고. 그래서 민주당은. 근데 이게 어디 경기도예요? 아하 이거요. 이건 아마 경주죠 아마 경주. 이래야지 자주 불러요. 경주. 이래야지 자주. 경북 경산입니다, 읍천리. 굉장히 좋은 동네입니다. 경북 경산 아세요? 잘합니다. 대구 옆이죠. 대구 편입됐죠 이제. 완전 편입됐어요? 행정구역이? 그렇죠. 예전에 경산에 계명대학교인가? 아니죠, 영남대가 있죠. 영남대인가요? 거기 하여튼 대학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여튼 뭔 얘기를 해도 다 지금 대통령으로 가고 있는데 요 얘기는 좀 대통령 아닌 지금 한동훈 위원장 어젠가 만나셨죠?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본인 무슨 인스타인가 거기에다가 그렇게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거. 그래갖고 이제 옆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리 물론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같은 역할이니까 또 총선 공천에 영향을 많이 미칠 테니까 그런 건 알겠습니다만 옆에서 이렇게 귀에다 대고 박정진 위원님 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죠?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 막 몇천 명이 와 있어요. 내가 볼 때. 몇천 명이요? 내가 셌을 때 한 2천 명 이상은 됐어요. 그 밑에 앞에 어마무시하고 막 뒤에 막 어마무시해. 소리가 시끄럽고. 너무 시끄럽고 계속 마이크 잡고 저기 또 사회자가 하고.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가 서로 이제 나라 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분도 호방하세요? 네? 호탕해요? 그분은요. 이건 안 만나봤죠. 저는 못 만나봤죠. 못 만나봤죠. 네. 만나보셨나요?
안 만나봤으면 얘기를 하지 사람 평가하게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소신이 있어 보여. 소신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굉장히 이제 정직한 사람 듯한 많이는 내가 만나죠. 정직한 느낌. 내가 필을 중시한다고 했잖아요. FM 정직. 그리고 괜히 FM이고. 그리고 와 저렇게 당당할 수 있나라는 정도로. 그 우리도 지금 방송 많이 했지만 몇천 명들 앞에서 마이크 잡으면 떨리거든 좀. 근데 와 이분 너무 당당하더라. 방송 경험도 없는데. 네. 그래서 옛날에 DJ 대통령께서 나오실 때 준비된 대통령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분 준비된 비대위원장 같은. DJ까지 갑니까? 저는 이제 그때 청와대 출입기자에서 너무 그쪽을 많이 잘 아니까. 그러니까 세월에 정말 준비된 비대위원장 인간으로서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인가 싶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고통 끝에 만들어진 당당함하고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모두에게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그분이 비닐하우스에서 만들어진 그런 그분 역사를 싸가지론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의 당당함하고 같은 느낌인지는 저는 뭐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안 만나보죠. 나는 조상우 이제 우리 부위원장 만났으니까 다른 데 가서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만나봤으니까. 말을 잘한다. 아니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포시 서울 편입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거를 나는 확신했습니다. 저도 수만 명을 만나봤기 때문에 딱 이렇게 아니 제가 판사 검사들 제 연수원 동기들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경청해라. 어차피 결정은 네가 하잖아. 그냥 여러 얘기를 많이 들어. 그래서 가장 좋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듣다 보면 보인다. 그걸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고 네가 처음부터 무슨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목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편견이라 그러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본인이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치를 과연 잘 알까요? 그분도 그 귓속말에서 저한테 뭐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부분을 제가 좀 방송에서 밝히기가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또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별 얘기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권한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폄하하지 마세요. 사람을 그렇게 폄하하고. 별것도 아닌 얘기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하진 않은데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 얘기. 알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그런 김포를 다시 서울에 편입시킨 요 이슈를 이제 꺼내면서 이게 이제 선거에 정말 도움이 되냐 아니면 현실성도 없는 이 정책인데 괜히 선거만 어지럽게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여론조사 내가 그때 좀 약간 그때는 저는 뭐 이렇게 정치 선호할 때는 아니니까 보면서 나 여론조사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데 왜 다른 지역의 여론조사를 듣는지 나 그게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김포 사람들 여론을 들어야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서울 지역 여론도 들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서울 지역하고 김포는 내 이해가 가는데 막 다른 지역? 부산, 막 광주 이쪽의 여론조사를 거기는 아니더라도 경기 지역도 들어봐야 그때 돼요. 여론조사 걸 보시라고. 그러니까요. 경기 지역도 여론을 들어봐야 돼요. 왜냐면 김포는 서울 내에서 서울의 어떤 다른 구하고 붙는 게 아닙니다. 경기라는 또 다른 더 상급 단위의 그러니까 M&A를 여기 변호사인데 그러네. M&A를 A와 B가 하는데 왜 C에서 야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이걸 언제 하냐면 지금 말씀드릴게요. M&A라고 하니까 딱 비유가 적절하신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이 결합할 때 이게 만약에 경쟁 제한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이해관계자들이면 독과점을 심화시킨다. 경쟁 제한성이 발생하게 되면 나머지 기업들이 반대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두 개가 합해지는 게 너무 힘이 세져가지고 나머지를 다 고사시킬 것 같다. 그러면 합병을 승인 안 해줍니다. 그거를 공정위가 판단하고요. 그러니까 공정위가 할 일이죠. 아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들을 때 삼성하고 현대가 합치는데 왜 SK가 반대해? 아니요. SK는 아니죠. SK라면 반대할 명분이 없지만 저 지방의 중소기업들이라면 반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이 세져서 중소기업들이 다 고사될 것 같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 서울 메가시티 이게 만약에 추진돼가지고 그러면 서울이 대한민국을 다 잠식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생기게 되면 지방에 있는 부산, 울산, 호남 이런 데서는 당연히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들도 하면 되지 거기 메가시티. 지방의 메가시티의 그 원동력이 다 서울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참 이게 우리 조상우 부위원님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 혹시 태국 방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태국 방콕을 네, 들어봤냐고요. 네, 일본의 도쿄 들어보셨죠? 네. 자, 도쿄도 나올 거예요. 네. 태국 방콕이 네. 서울보다 크거든요. 네. 몇 배 정도 클 것 같아요. 아 그나저나 경사는 대구 편입 안 자, 이거 됐대요 제가 지금. 사일도 재보진 자, 않았어요. 박정진 그래요? 앵커님 될 겁니다, 곧. 네. 될 거라고요. 네. 아 경상 분들 생각을 하셔야죠. 그런가요? 안 됐습니까? 아직 안 됐대요. 죄송합니다. 네. 경산 치구나 그냥. 태국이요. 네. 방콕이 11배 큽니다. 네, 네. 네, 11배 서울에. 네. 자, 지금 도쿄 나왔죠? 네. 도쿄 몇 배 클 것 같아요? 크지요,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몇 배 클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굳이 재보진 않았습니다. 아, 그냥 도쿄- 느낌으로 필로 얘기해봐. 근데 필로. 도쿄도가 우리로 치면 서울, 경기를 합친 그런 그 네, 저 어떤 네. 자, 구조를 갖고 정확히 있어요. 얘기해 줄게요. 3.6배입니다. 네, 네. 네. 그 베이직은 몇 배 클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제가 굳이 네. 따져보지 않았어요. 그런 걸 한번 따져 보세요. 네. 큰 데가 네. 많다. 좀 31배. 글로벌 근데- 도시들. 근데 그게- 모스크바 몇 배 큰 줄 아세요? 모스크바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9배, 9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서울이요. 네. 그러면 뉴욕주하고 뉴욕시티하고 합병해야겠네요. 뉴시티만 몇 배 큰 줄 아세요? 뉴욕시티는 작아요. 140제곱킬로 작다 그랬죠. 네. 우리가 6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네. 2.5배 큽니다. 네. 어떤 게요? 뉴욕시티만, 예? 뉴욕시티만 지금 네. 확인해 보라고. 뉴욕시티가 뭐보다 아니 뭐 잠깐만. 서울보다 2.5배 크다고요. 근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술 아니죠, 이거? 예, 술 아니에요. 술 드시. 아, 약간 아니. 드신 것 같은데. 아, 이게 좀 네. 들으란 말이야. 네. 서울이 너무 작고 이게 계란 후라이로 보면 노른자이 정도로 네. 막혀 있어요. 네. 예? 네. 우리가 서울이라는 게 우리나라 그래도 최고의 도시인데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인구 밀도라든가 너무 높고 네. 예. 이게 좀 김포가 서울의 반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서울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서울이 옛날 남경필 지사가 저랑 이런 얘기를 하고 난 이후로 나 기억하는데 어찌됐든 경기도 서울 이쪽이 다 하나가 돼서 네. 지금 어느 정도로 문제가 있냐면요. 버스 하나 급행을 만들더라도요. 네. 인천에서 이쪽으로 오면 한번 부천을 건너야 돼요. 아, 복잡하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못 와요. 왜냐면 네. 이 도시의 땅을 건널 때 경기도 땅을 반드시 서야 돼요. 네. 그리고 김포도 김포에서 한 번에 급행으로 못 오고 네. 김포에 여러 도시를 거쳐야지만 김포시장이 오케이라 그래요. 근데요? 네. 네. 이런 문제점이 많아요.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거의 행정관청끼리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니, 근데 그 행정의 이제 독립성들을 이게 만약에 서울이 왜 되면 인정을 안 합니까? 김포랑 예를 들어서 서울이랑 네. 한 도시가 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교통이라든가 지금 뭐 5호선 가지고도 계속 말이 많잖아요. 네. 원래 5호선 김포로 5호선, 가는 거, 5호선, 예, 네. 지하철. 이것도 원래 이렇게 편입이 되면은 사실은 말 필요가 없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 그냥 해버리면 되니까. 이게요. 그 예산 부분은 어떻게 아니, 하실 그러니까 건데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5호선이 그 예산은 거예요? 따로 그리고- 얘기합시다. 오늘 얘기하지 그리고 말고. 만약에 합병이 되면 이 예를 들면 김포하고 서울하고 만약에 합병이 되면 네. 결국에는 이 김포 사람들은 서울시 안에 합병되기를 도시철도가 되기 대부분이 때문에 원해요. 제가 도시철도가 취재한 되기 때문에 거예요. 철도가 국가 예산이 지원이 안 됩니다. 여기 메가시티가 되기 때문에 네. 지원이 안 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러면 이 예산도 없이 5호선 그건 내 예산 어떻게 공부해서 해결할 올게 겁니까? 해결해야 될 방안을 갖고 올게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5호선 연장이 더 사실은 김포 시민들의 어떤 교통 편의를 아니, 위해서 그러니까. 중요한데 그건 같이 안 해놓고. 묶어버리면 오히려 더 장애가 생긴다니까요. 근데 이제 김포 분들이 예산 확보에서 원하는 서울시가 방향으로 예산이 가야 많은데 된다는 무슨 말씀이신 소리야. 거죠? 서울시 예산이 많은데 무슨? 그러니까 김포 분들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이제 아, 서울시에서도 당연하죠.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면 서울도 원하죠. 네, 그러면 이제 충분히 저는 서울 시민도 오래 했지만 네. 저는 원해요. 저는 원했을 것 같아요. 이게 서울 시민들. 이미 서울과 경기가 서울 시민이 왜 반대합니까? 여러모로 사실상 메가시티처럼 작동하고 있어요. 네. 그 행정 편의적으로는. 네. 근데 각 지역별 아까 특성과 말했잖아. 서울이 그다음에 너무 작다니까 전 세계 글로벌 경기 외곽 지역, 국가에서. 특히 김포 같은 경기 외곽 지역의 변두리들이 네. 이른바 개발을 오히려 소외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원체 얘기가 나오는 게 네. 이른바 지금 마포에 원래 짓기로 한 소각장을 네. 김포로 옮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처럼 오히려 외곽 지역에 있는 것들이 이른바 혐오 시설들로 재분배되면서 네. 오히려 지역 간 이 영내 지역 간 영내 지역 간 개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작은 땅에서요. 네. 자꾸 나누는 거 아니라 네. 작은 땅에서는 합쳐야 돼요. 그러면 다 서울 하죠 뭐. 그러면 지방자치제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여기서부터 제주도는 그래 성이라고 뗄까요? 다 하고 뭐 그러면 안 돼. 거기 산도 있고 막 강도 막 최대한 도시로서 할 수 있는데. 아니 김포 건너가려면 한강 건너야 됩니다. 김포 말고 서울에서. 다른 저 소리예요? 한강 건너야 되잖아요. 서울 인근에 있는 그 시들도 좀 약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시들도 하나하나 네. 메가시티 측면에서 저는 아, 나 가는 게 솔직히 맞다? 말해서 부천 같은
경우가 네. 진짜 딱 껴 있거든요. 부천하고 김포가 인천하고 딱 껴 있는데 이 두 도시는 난 진짜 이렇게 그러면 인천도 서울 하시죠. 왜? 인천이 더 가까워요, 김포보다. 서울하고. 저는 인천 서울 하는 거에 대해서 인천 시민들이 오케이 하면 난 그것도 추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행정 독립성은 사라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도쿄 정도 나라 돼요. 그러니까 도쿄 정도 참 크기가 된다. 크기가 돼요. 그러니까 도쿄도 중심으로 너무 모든 시설들이 집적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도쿄도의 그 상장 기업의 분포 비율이 30%가 안 됩니다. 26점 몇 프로로 알고 있는데 본사들이 본사 그 상장 기업 본사들이 두고 있는 비율이. 근데 서울은 이미 90% 가까이 돼 상장 기업. 그건 좀 다른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미 집중도가 너무 심해요. 우리는 너무 심하다. 그 집중도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히려 면적을 넓힘으로써. 그러면 이제 인천으로 이게 지금 계란 후라이에서 이렇다니까요. 아니 이미 도쿄도처럼 서울 경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커지면 있어요. 달라진다니까요. 하여튼 요거 김포 분들이 찬성하고 서울 분들도 찬성한다면 못할 거 없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찬성하고 그날 행사에 김포시장도 왔어요. 그래요? 누가 이준석 비대위원이 그 지자체장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 김포시장이 왔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서울시장의 권한이 막강하고 다른 도지사에 비해서 월등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른바 장관급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무회의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는 서울시가 면적까지 너무 넓어지면 면적도 김포 붙이고 부천도 붙이고 일산도 붙이고 광명도 붙이고 과천도 붙이고 점점 넓어져요. 거의 준 대통령. 그러면 준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시도는 어디서 입도 뻥끗 못합니다. 균형 발전 이게 공정거래만 아니라면 공정거래 위배되지 않으면 M&A 그냥 인정해 줍시다. 알겠습니다. 공정거래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정거래 무슨 게 공정거래? 아니 집중도를 너무 심해서 이 독과점 서울 기업이 다른 지방을 질식시킨다고요. 변호사님. 기업에서 내가 아까 잠깐 비교는 했지만 이 공정거래에 위배된다는 게 난 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그러면 요 끝으로 요거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그 선거제가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제, 준연동형으로 이제 오늘 결정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주의 후퇴됐다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거 이른바 그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다른 눈치를 좀 너무 많이 본 결과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 하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 정치인이라는 것은 말을 뱉은 거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야 되거든 어느 정도. 이거는 유인태 우리 그 국회 사무총장 이쪽 당에 내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세게 얘기했더라고. 그 받았죠 결국. 그분이 준연동형이 받은 건가요? 예. 원래는 병립형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엄청 비난하신 거예요. 병립형 회기는 안 된다. 좀 내용을 잘 모르시는군요. 이쪽이 내용을 모르네. 아니요. 유인태 의원이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 그러니까 유인태 의원이 안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 당 대표가 대통령 선거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를 지금 뒤엎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니까. 아니요. 나는 근데. 그러니까 유인태 원래 이재명 국회 대통령 되실 때 계속 주장해서 지금까지 했던 게 뭔데요? 다당제를 확보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다당제 확보해서 병립형을 어쨌든 다당제 확보에 의한 연동형 취지를 살리는 거는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그거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위성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서는 병립형으로 회귀하고 원칙대로 돌아가는 게 맞다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제를 하냐 마냐가 논란이 생기니까 유인태 전 의원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연동형을 유지해야 되고 지금 제도를 유지해야 되고 만약에 병립형으로 회귀를 하면서 그것도 그 이른바 당원 뒤에 숨는 방식으로 전당원 투표제로 간다고 하면 천벌받을 짓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천벌받을 짓을 한 거 아닌가 지금? 아니요. 그거를 이제 천벌받을 짓을 안 한 거죠. 그 내용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현행대로 가는 거예요. 현행대로 간다는 거는 결국은 양당이 의원께서 원하신 대로 가는 겁니다. 양당이 있고 그다음에 위성정당이라고 부르는 혹은 자매정당이 생기고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제3지대에서 신당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어쨌든 조금 더 옥죄일 수 있는 혹은 그들의 파일 좀 더 뺏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간 거 아니냐는 비판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른바 소수 정당들이 원했던 게 비례연합 정당으로 하자고 병립형 회기는 절대 안 된다. 이른바 국민의힘과 야합에 의한, 그러니까 그쪽의 표현입니다. 야합. 네. 우리 쪽은 국민의힘과 합의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합의에 의해서 권역별, 이른바 상대방이 하면 야합이고요. 네. 우리가 하면 합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뭔가 최소한 병립형을 그렇게 원한다니까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면 권역별이라도 해보자 했는데 그걸 안 받는다고 하시니 그러면 이 소수 정당이 원하는 대로 현행 제도로 가서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비례연합 정당으로 소수 정당의 몫을 충분히 배려하는 방식으로 가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내가 국민의 힘 쪽하고 뭐 의논을 한 게 아닌데 아마 이게 병립형에서 원래 그 연동형으로 갈 때요. 국민들은 사실 병립형이 뭔지 연동형이 뭔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거는 쉽게 해서 위선 정당이 지금 새로 생기고 해서 국민들만 더 헷갈리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병립형이에요. 지금. 왜냐면 위선 정당 만들어 놓고 여기는 사실 민주당의 비례대표 당이다. 이런 형태로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깨끗하게 처음에 이거 할 때 위선 정당은 절대 만들면 안 되는 걸로 원래는 시작했다가 그렇게 해야죠. 취지가. 갑자기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당제를 이게 대한민국의 다양성을 이제 듣자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 건데 이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아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삼성과 현대가 있습니다. 대기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른바 현대 입장에서 우리가 좀 그래도 상생 기업으로서 중소기업들도 살아야지.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좀 문호를 열어주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 내지는 무료로 부품을 제공해주게 했더니 갑자기 삼성에서 들어와가지고 저희들 물건을 집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막아야지. 그 정도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나머지 이런 중소기업들하고 우리끼리만 따로 어떻게 단단히 울타리 쳐서 할게 이렇게 된 겁니다. 국민을 헷갈리게 하면 안 돼요. 준연동형을요 공부하는데 저도 이거 1시간이 걸려요. 준연동형 아니에요. 이게 47석 중에 30석은 연동형으로 하고 맞죠? 17석은 병립형으로 하는 건데 그게 어차피요. 그 국민의힘이 동의가 안 되면 그 법이 통과가 안 됩니다. 지금 이미 현재가 완전 연동형이기 때문에 이대로 갈 거고요. 가는데 우리 당 내부에서 소수 정당 배려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당 내부에서 그거는 알아서 그 군소 정당들하고 비례연합전선을 구축하면서 협의해서 진행할 거니까 소수 정당을 좀 챙기겠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 비례연합 정당 내에서 하는 겁니다. 법적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의 자매 정당 내에서 여기를 이제 크게 키우고. 왜냐하면 어차피 법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뭐 시대 전환인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열린 민주당인가요? 우리 최강욱 의원께서 했었던 그런 당들이 이제 어쩌면 그런 혜택을 본 거죠. 그런 건데 이번에도 또 그런 형식으로 가겠다는 건데 저는 모르겠어요. 국민을 너무 헷갈리게 한다.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보는 그 선거제는 완전 연동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착각하시는 게 있는 게 21대 총선 때 그때 어떤 방식으로 선거법을 개정을 했냐면 이번에 한해서 그러니까 아예 완전 연동형으로 선거법은 바꾸되 붙이게다 넣는 거예요. 아까 박정희 앵커님께서 47석 중에 종진영님이 말씀하신 그 복잡하다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된다는 그 수식을 부칙에다 넣어놨어요. 굉장히 어렵게. 그래서 그 부칙은 계산이 나왔고요. 그 부칙은 21대 총선이 끝나면 저도 이 나이 때 민주당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이 나이 때 민주당 좋아했던 건 뭐예요? 저 옛날에 저도 민주당 좋아했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의 이 민주당은 아니다. 그러니까 21대 총선 이런 꼼수하고 내로남불에 그 조항은 사라졌어요. 내가 생각한 민주당은 그러면 지금 이제 이번에 총선에서는 특별히 뭐가 변하지 않는다면 완전 연동형이에요. 47석 완전 연동형이고요. 그런데 우리 강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못한가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사실은 패스트트랙을 태워야 되는데 패스트트랙 태우면 선거 끝납니다. 그러면 자매 정당의 의석수가 꽤 늘리겠군요. 그냥 연동형으로 하겠네요. 그냥 연동형으로 갑니다. 그럼 싸우지 맙시다. 다음 질문하세요. 아니 끝났어요. 끝났어요? 지금 몇 시인데 끝나요? 1시 3분. 1시 3분이에요. 어때 건강은 요즘에 어떠신가요? 제 건강이요? 두 분 때문에 지금 매우 안 좋아졌어요. 매우 안 좋아졌어요. 근데 참 이렇게 우리 조상호 변호사 보니까 참 민주당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말꼬리에 맞게 이렇게 장난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장난이었으면 재미라도 좀 있었어야 되는데. 나는 좀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근데 뭐 내가 뭐 국민의힘 대변인도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상식적인 접근해서 하려고 했는데 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뭐 진실을 좀 봐주시면 아니 근데 종진이 형님이 아침부터 술 처먹고 왔나 봐? 예, 저는 술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예. 어떤 아니 굉장히 공격 많이 받네. 아 모르셨어요? 여기가 저긴가요? 뭐요? 아니에요. 처음엔 제 욕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가 이쪽 극자 이쪽인가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걸로 좀 이렇게 색깔 좀 입히지 마세요. 채팅창 지금 음주 검사해 보세요. 네. 이거는 이제 뭐 당을 떠나서 그냥 우리 박종진 앵커의 개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무슨 당이라 뭐 이렇게 싫어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아니 저에 대한 비판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냥 태도 자체가 술 취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근데 우님 보니까 이게 종진이 형님이 이렇게 되게 큰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디테일이 너무 좀 부족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디테일을 좀 설명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패널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진행자 출신. 제 질문은 잘 되죠. 출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선거 나오셔야 되는데 이거 커피 패널 출신 아니고 커피 좀 진행자 출신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선거 운동에 좀 바쁘시다고. 나 오늘 영진이 보고 싶어서 왔고 근데 이렇게 공격당할 줄은 몰랐네. 공격이 아니라 저렇게 패널이 내 편이 없는 줄 몰랐네. 우리 제가 이쪽 다른 쪽 성재준 뭐 우리 저쪽이나 다른 쪽 가면 다 나 칭찬하는 건데. 근데 칭찬에 너무 익숙해지는 것만큼 사람이 나태해지는 게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혼나면서 스스로를 경계해야 돼요. 우리. 그래서 근데 이렇게 지금 여야가 사실은 이게 정치의 근본이 대화 타협이고 협상인데 와 이렇게 국민이 막 반으로 쪼개졌다는 느낌이 막 들어.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뭐 가보면 아니 가슴이 굉장히 아프네. 아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들은 성재준한테나 가라 뭐 이렇게. 의견 대립에 그 의견 대립을 대표하는 선수들이고 이 선수들이 토론 과정에서 합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냥 극명하게 어떤 의견들이 더 논리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정치인들은 숙제가 있죠. 이렇게 앞에서는 토론을 하지만 뒤에서는 끊임없이 협의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뭔가 둘 사이에 이른바 공통 분모를 만들어내서 한 발짝이라도 좀 더 전진해 가는 게 그게 좀 사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악랄한 나라가 되면 안 되고 좀 선하고 착한 나라가 돼. 맞습니다. 선하고 착한 나라. 좀 악랄해 보니까. 악랄하다는 게 뭐가 악랄한? 막 그 말끝 잡고 막 공격하고. 아니 저 말끝 안 잡았어요. 그냥 디테일을 설명해 드리고. 악랄하게 한단 말이야. 아니 이제 좀 과격할 수는 있겠으나 악랄한 건 아니죠. 대한민국이 좀 선한 나라가 그러니까 악의를 갖고 두 분이 서로 임한 건 아니고 제가 종진이 형님이라고 불러드리잖아요. 아니 좋은데 댓글은 한당은 딱가리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단어는 참. 근데 시청자분들은 아니요, 청취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제가 딱가리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그러니까 시청자분이 저렇게 마음 아프게 하면 어떡합니까? 시청자랑도 지금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저 술 안 먹었다니까요. 술 안 먹은 지 좀 오래됐습니다. 지금 선거 때는 새벽 6시에 나오기 때문에 술 먹을 수가 없어요. 밤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안 돼. 저희들처럼 이렇게 선수가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전까지는 이제 사회자로서 중립적 자리에 계셨으니까 모르겠지만 오늘 중립적으로 잘했어요. 전영진 진행자 난 칭찬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저희처럼 근데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지? 선수석에 앉으면 그 반대편 그 입장을 반대편 입장을 가지신 없죠. 청취자들은 욕도 하고 저는 뭐 그렇게 반대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자제시키는데 내가 저기 한 거지. 하여튼 목소리는 굉장히 크셨으니까요. 목소리는 큽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 처음으로 출연하신 박종진 전 앵커, 쾌도남마 전 앵커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다음 주가 또 결정이 되니까요. 여러분 많이 좀 좋은 의견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떻게 오늘 처음 출연하셨는데 조금은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댓글이라고 하나요? 저거 보고 좀 상처를 맞았고 여기 대화할 때는 재밌었어요. 대화했을 때는 재밌었고 댓글은 훨씬 더 저분들도 실제로 얼굴 보고 얘기하실 때보다 훨씬 더 좀 과하게 쓰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지원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대화가 되거든요. 그리고 유인태 우리 의원분. 저도 유인태 좋아합니다. 다 되죠.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저는 되셔야죠. 누구든지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과도 대화 가능하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두 분은 이 정도로 보내드리고 조상우
저 부위원장께서 굉장히 오늘 좀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되게 네. 편하게 진행을 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리고 변호사니까 아무래도 법을 좀 나보단 많이 알 거예요. 예, 그리고 젊잖아, 10살 차이라니까. 좀 그러니까 여야가 협치하는 그림으로 큰 틀에서 이렇게 뭔가를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디테일한 부분을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그 디테일한 부분을 짚었는데 그게 꼬리 잡기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다는 지금 훨씬 좋은 나라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필이. 네, 하여튼 열심히 뭐 혼잣말 하신 거죠? 나는 확신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그러면 두 분 보내드리고요. 좀 새로운 형식의 토론이 된 것 같아서 저는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형식들. 근데 뭐 예의라는 걸 좀 지켰으면 좋겠어. 누구요?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누구든지 당연하죠, 그거는. 여기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항상 이재명 당대표님 이렇게 하듯이 좀 그런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과한 표현을 듣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진 또 않아야죠, 그죠? 나는 어떤 타당의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이런 데 함부로 이름 얘기 안 하거든. 다 그 뒤에 당대표 이렇게 딱딱 해주거든. 저도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저 우리 박종진 앵커님 페이스북 같은 데서 험한 말 한 거 있으면 다 또 잡아내서 또 애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은 그럼 여기서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도 재밌는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박종진 앵커 그리고 우리 조상호 부위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죠. 장릉한 여의도 어떠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재밌는 시간 한번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계속해서 저희는 더 재밌게, 더 한없이 가볍게 여러분들 정치에 관심 가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